거침없는 시민 기살리기 프로젝트 거시기,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민원 중개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난 5년간 전북을 떠난 청년은 4만 9천여 명. 그러나 청년들은 말합니다. 내가 가고 싶어서 가나요? 떠날 수밖에 없어서 갑니다. 지자체에선 언젠가부터 너도나도 쏟아내는 청년 정책들은 많은데 왜 청년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는 걸까요? 오늘 청년들과 함께 허심탄회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드리죠. 전주시의회 대표 청년 시의원, 네, 이렇게 소개를 드려야 되겠네요. 최세연 의원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원 최세연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주제 직접 당사자이실 것 같아요. 전주 청년 희망단에서 활동해 왔던 이 최정웅님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정웅입니다. 최정웅 청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정 패널 분들이시죠. 마음 많은 청년인 분들이세요. SK 브로드밴드 전주방송의 유철미 기자, 네. 전북 환경운동연합 문지연 사무처장, 네, 반갑습니다. 전주시 임상훈 공보관, 청년 임사원입니다. 네, 그리고 민원실장 김노현 작가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시작하기 전에 좀 이의가 있는데요. 네, 뭐 바로 잡고 가야 될 게 좀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네, 사회자께서 마음 많은 청년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제 전북 지자체 대부분에서는 네, 여기 사회자님하고 임상훈 공보관 빼놓고 나머지는 다 청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두 분은 청년에 안 들어가는데 좀 더 설명을 드리면 30대까지 청년 아니에요? 좀 다릅니다 기준이. 아, 그렇습니까? 왜냐면 네. 때였나 봐요. 네, 전북 네. 자치도하고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는 기준이요. 만 18세에서 39세까지가 청년입니다. 네. 그리고 남원, 임실, 정읍, 완주, 진안, 고창, 부안은 만 45세까지고요. 장수, 무주, 순창은 무려 만 49세까지가 청년입니다. 네. 49세. 네, 그래서 좀 더 정확히 하자면 저는 이제 완주 군민이기 때문에 음. 우리 동네에서 저는 청년이죠. 아 네. 그러면 지자체마다 많게는 10살 가까이 차이가 나네요. 네, 청년 그렇습니다. 기준에. 그러니까 이 기준을 좀 다시 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의도 음. 좀 있고요. 네. 그러니까 청년이 좀 부족한 군 지역, 농촌 지역에서는 청년 나이를 좀 높여서 네, 좀 혜택을 받게끔 네. 하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차이가 좀 그러니까 있습니다. 법적으로 청년의 나이도 또 다르게 정해져 있고 네, 방금 말씀하신 건 이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 네 맞습니다. 네, 지원 정책을 네. 수립할 때 기준이 되는 네, 이런 것들이 제각각이다. 이런 것도 좀 통일이 필요해 보이기는 하네요. 네. 진짜 청년 얘기 듣게요. 알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마음만 청년이 아니고 이게 몸도 네, 진짜 그리고 청년. 법적으로도 네. 청년인 네. 예, 최정 청년 오늘 함께 하셨는데 오늘 졸업을 하셨다고요? 어제? 어제. 어제 오. 했습니다. 네. 네, 일단 녹화일 축하드리고요. 기준 11일. 고등학교 졸업 아니죠? 젊어 보여요. 네, 전문대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네, 대학 졸업. 네. 아니 그런데 지금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네. 고민이 굉장히 많으시다고 들었어요. 예, 그렇죠. 이제 대학교라는 또 이제 조직을 떠나서 이제 제가 또 개인으로 사회에서 이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뭐 취업이나 지금은 이제 집에서 부모님의 주거에서 살고 있는데 함께 살고 계신데. 예, 이제 이 주거도 훗날엔 또 이제 나와서 경제적으로 자립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하루하루 연구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일단 취업도 당장의 걱정이고 그리고 지금 그럼 나이가 20대 올해 네, 97년생 97년생. 예, 29살입니다. 아 그러면 이제 집에서도 압박이 계속 들어올 나이일 것 같긴 해요. 네. 압박하시는구나. 근데 나가라는 이야기도 좀 하고 그러지 않아요? 아니,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나가고 싶어서 그런 것 같은데. 말을 안 들을 때는 이제 부모님께서 빨리 나가라. 네. 대학을 졸업하면서 대학을 다닐 동안에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점점 압박이 좀 심해지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 우리 최서연 의원도 비슷한 좀 시기를 보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네. 제가 나이 차이가 딱 한 살밖에 안 나는데 제가 오. 올해 전 30 네. 되었습니다. 근데 저 또한 지역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 모두가 겪는 고민 중 가장 큰 이슈는 어쨌거나 첫 번째는 진로, 두 번째는 자립일 것 같아요. 뭐 근데 제가 원래 대학교 졸업하기 전에 취직을 했다가 다시 퇴사를 하고 다시 준비를 했던 시기들이 있었어요. 그때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취직을 하셨어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휴학을 하고 일을 하다 다시 그만두고 다시
학교로 돌아왔던 그 이슈가 사회적인 문제더라고 생각보다. 제 주위에 누구나 겪는 신입사원 퇴사 문제라고 하는. 근데서 입사와 퇴사를 반복하는 이태양란이라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지금까지도 같이 가고 있는 문제인데 실제로 자신의 진로에 대한 부분들 전공을 떠나서 누구나 갖는 고민들이고 그 고민들을 해결하고 싶어서 관련된 활동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진로를 찾는 캠프나 탐색들을 진행했었고 저 또한 자립이 너무 하고 싶어서 네. 단순히 자취가 아닙니다. 경제적으로든 주거적으로든 어쨌거나 자립을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컸었어서 그런 것들을 시도해보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했었죠. 네. 지금 청년들은 좀 그 이전 세대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대학을 졸업하는 시기도 굉장히 좀 늦어지는 것 같거든요. 갈수록. 맞아요. 지금 최정욱님도 대학을 굉장히 좀 늦게 졸업하신 것 같아요. 예, 저는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군대를 가서 가지고 군대를 갔다 오고. 군대를 갔다 와서 공부를 하려다가 아니다 일을 하자 해서 그때부터 네. 이제 이것저것 일을 하다가 이제 학교를 한번 가게 됐습니다. 대학도 늦게 가고. 그러면 그러는 우리 사회자 어르신께서는 몇 살 때 졸업하셨는데요? 저도 그 다른 당대에 이 친구들에 비해서는 길게 학교를 다니긴 했는데 요즘 친구들 보면 맞아요. 트렌드가 있는 것 같아요. 휴학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졸업을 제 시기에 일부러 졸업을 하지 않는 네. 경우가 많더라고요. 최소연 씨 의원 때도 좀 비슷한 양상이지 않았나요? 저희는 오히려 스트레이트 졸업이라고 하죠. 한 번에 쭉 학교를 다니고 졸업하는 지역 여성뿐만 아니라 지역의 대학들이 그런 조금 문화가 있다가 네. 제가 졸업을 늦게 한 편이거든요. 근데 저도 한 27 이렇게 좀 늦게 한 편인데 이 막바지쯤에는 휴학을 하는 게 좀 당연했어요. 1년 뭐 워홀을 가든 어학 준비를 하든 취업 준비를 네. 하든 그런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좀 고민의 시기들이 지역 청년들에게도 좀 생겼던 시기였습니다. 스펙을 쌓는 시기이기도 하고 예, 뭔가 좀 더 여행이나 이런 것들을 네. 경험해 볼 수 있는 좀 더 자유를 즐겨볼 수 있는 시기들이기도 했죠. 어쨌든 이렇게 고민이 많은 우리 청년에 대한 이야기들, 청년들의 고민들 함께 나눠봐야 될 텐데요. 지자체 차원에서도 이 청년 정책 다양하게 좀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임성훈 공보관. 예, 최근 전주시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좀 벌리고 있는 것 같네요.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소개 좀 해주시죠. 또 막 욕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냥 정리하기로는 그 청년들과의 원활한 소통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수요자 중심의 청년 정책 발굴 이렇게 멋진 말로 이제 전주시의 청년 수요자 정책을 중심. 네. 포장하고 싶은데요. 실제로 청년분들께서 그렇게 느끼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자치단체마다 청년이 지역에서 갖는 중요성은 정말 크게들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 그렇죠. 미래로 가기 위한 어떤 자산이자 또 이분들 자체로도 아주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 함께 2배 적금이나 또 지역 정책을 위한 그 취업과 연계한 전주 기업반, 또 출향 청년 채용 전주 기업 취업 지원 시에 그 지원하는 사업들, 그리고 취업 준비 청년을 위한 뭐 청년 활력 수당, 어학 시험료 지원, 면접 정장 무료 대여 등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고요. 그리고 청년이 구상한 사업을 직접 실행할 수 있게 돕는 청년 참여 예산 민간 보조금 지원 사업, 그리고 뭐 청년의 상해보험 가입 지원과 함께 또 마음을 다친 청년들을 위한 어떤 청년 정신 건강 증진 사업 이런 식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는 합니다. 네, 네, 이제 혼내시죠. 네, 문재인 갑자기 처장님. 저는 드는 생각이 네. 우범기 시장님께서 왜 청년 문제에 갑자기 관심을 갖게 된 이유라도 혹시 있는지 아니면 갑자기는 처음부터 아니죠. 열심히 하신 건지. 마음에 안 들어. 두 분 여기 네, 누가 붙여놨어요? 갑자기는 아니에요. 갑자기는 아니에요. 아닌가요? 그럼요. 네, 말씀해 주세요. 아니, 공약에서부터 많이 있었고요. 여튼 이게 좀 진행이 되면서 얘기를 하겠지만 청년 정책과를 저희가 신설을 했었었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좀 넘어서는 단계로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튼 좀 젊은 도시로 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전주시뿐만 아니라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가 네.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될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 차원에서도 다양한 청년 정책들을 좀 내놓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일선 시군에서도 다양한 정책들을 갖고 있는데 전주시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뭐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도 있는 것 같고요. 예. 취업 지원 정책도 있고 또 보니까 주거 지원 정책들이 있더라고요. 예. 지금 최근에 내놓은 것 중에 월 임대료 10,000원 주택. 네, 예. 이건 어떤 정책인가요? 예, 쉽게 만원 주택이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좀 이쁘게 그 공식 명칭은 전주 청년 만원 주택 청춘 별채. 청춘 별채. 예, 이렇게 이쁜 이름을 좀 지어놨고요. 그러니까 국밥 한 그릇 가격에 준하는 10,000원으로 한 달 주거비 부담을 좀 덜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전국에 만원 주택 사업이 좀 있는 편인데요. 그 중에서 전주시는 그래도 보증금이 50만 원여가지고 아무래도 좀 일시금으로 내야 될 부분에 대한 부담을 좀 덜 수 있다는 그런 좀 특색도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50만 원이고 월세가 10,000원. 예,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설명드리면 네. 원룸 있고 투룸 있고 쓰리룸 그런 형태가 있는데요. 원룸 같은 경우에는 10,000원이고 투룸이면 2명이 들어가시는 네. 거니까 10,000원씩 해서 저 입장에서는 2만 원이 들어오는 거고요. 쓰리룸도 마찬가지 3만 원이 되는 거고 네. 근데 방 하나로 봤을 때는 10,000원이고 네. 쓰리룸을 살면 공동생활을 하는 개념으로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한 가지 자랑만 더 하면 안 네. 될까요? 하시죠. 예, 세대별로 풀옵션입니다. 이게. 풀옵션. 예. 비대 설 수도 있습니까? 비대 고려해 보겠습니다. 예상 그러니까 가전제품부터 모든 것이 냉장고, 세탁기, 네. 에어컨 이런 것들 갖춰져 있고요. 그 이제 임대한 그 저기 빌라나 이런 것들을 이제 리모델링해서 구매한 저기 그걸 리모델링해서 임대하는 형태도 있고 또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신축을 하는 방안도 같이 추진하고 있어요. 입주 대상은 근데 그 만 19세에서 39세 사이의 무주택 미혼 청년이고요. 안 되겠네. 예, 저도 네. 미혼이긴 한데 안 되네. 네, 안 되네. 아무래도 형편이 어려운 청년들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주택 입주자 관련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고요. 기초생활수급자나 뭐 한부모 가정 이런 쪽들이 차상위 가구 이런 네. 쪽들이 일단 1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10,000원이라는 임대료는 상징적인 것으로 좀 봐주셨으면 하는데요. 전주시가 청년 주거 문제, 청년 문제를 포함한 청년 주거 문제 해결에 그만큼 진심이라는 뜻으로 좀 봐주셨으면 하고요. 미래 세대인 청년을 응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서 추진 앞으로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제공 물량은 그러면 어느 정도 규모나 되는 거예요? 일단은 올해 상반기에 저기 72호인가 해가지고 네. 올해 82호인가 이렇게 하고요. 80호 정도. 예, 2028년까지 210호 정도를 할 거고요. 28년도까지였어요? 예. 아, 2028년까지. 예, 일단 계획이 그렇고요. 네. 상황을 봐서 좀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는 게 저희 생각이긴 합니다. 네. 일단 당사자에게 한번 먼저 그러니까. 여쭤볼게요. 최정욱님. 예. 네, 방금 전에 그 주거 정책 들으셨을 텐데 네. 사실 뭐 집 주거 문제 이게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분야이잖아요. 예, 네, 그렇죠. 이 전주시 정책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정책은 저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제가 그런데, 기사를 네. 보니까 음, 약간 이렇게 좀 소득 분위기가 낮으신 분들이 먼저 이렇게 순위별로 돼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까 전에 여기 공무원님 말씀대로 네. 2028년까지 210호면 네. 한 그 뭐 쓰리룸도 하고 하면 한 300명이라고 잡는다고 치면 네, 네. 그냥 인구 감소 막기지 이렇게 막 청년들이 매력적으로 매력적으로 느끼기는 예,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게 또 장기적으로도 네. 유지가 될 수 있는 것 있을지. 이게 보니까 2년 하고 네. 최장 10년 결혼하면 20년까지 딱 한다고 했는데 인구 감소 막기는 좋은데 좀 한정적인 사람이 이용하고 네. 제일 먼저가 1순위가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런 의문들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물량이 적다 보니까 자격 기준이 좀 강화될 수밖에 없고 보다 많은 청년들이 좀 이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좀 이런 지적인 것 같은데 우리 최소연 시원께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전주시 청년 정책을 많이 비판하는 시의원으로서 또 근데 이번 정책에 대해서 이 청춘 별채에 대해서만 얘기하기 전에 앞서서 청년 정책을 같이 얘기를 해보자고 한다면 저희 전주시가 하고 있는 청년 정책의 대부분이 국도비 사업
사업이고 그 중에서 자체 사업들이 몇 건이 안 돼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요인이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예산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신규 사업을 넣기도 어렵고 그런 상황들이 같이 겹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국도비에서 이미 많은 걸 해결해주고 있기도 해요. 예를 들어 내일뱀 카드라는 교육제도라든지 또는 청년 월세 한시 지원 네. 사업이라든지 여러 사업들을 전주시가 그것을 적어도 국비를 100% 반영해서 어떻게든 이걸 다 해결해 가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는 좀 더 나아간 청년 정책을 해야 아까 말씀하셨던 진짜 수요자들이 원하는 정책들로 지역의 청년들이 정착될 수 있는 정책이 되겠지만 근데 한편으로 청춘별제라는 이번 사업이 되게 상징성 있다는 이야기에 동의합니다. 네. 말씀 청년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무나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근데 그 턱없이 부족한 청년주택을 할 수 있게 됐던 배경이 뭐냐면 이 외에도 여러 청년들의 정책들이 나왔고 희망단에서도 나오고 다른 데서도 나오고 그런 여러 정책들을 하고 싶었으나 재원의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선택한 방식은 우리가 받는 돈을 줄여보자였어요.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을 줄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는 돈을 줄여보자. 그래서 가능했던 게 청년 월세가 10,000원이 되는 구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에 대한 지금은 우리가 없는 예산 속에서 어떻게 청년들에게 어떤 제공을 할 것이냐라는 거고 더 나아가서 청년들에게 각인될 수 있는 인식될 수 있는 정책으로서는 정말 뛰어난 정책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속성은 잘 모르겠다라는 문제가 있겠죠. 지속 가능하느냐? 2028년까지 210가구. 네. 그러니까 그 발표하고 나서 이제 제 얘기는 아닙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에서 논평을 냈는데요. 읽어드리면 그 전주시 청년 인구 규모를 고려하면 극히 일부 청년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주거비 부담을 느끼는 다수의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닿지 않는다면 이는 결국 일부 당첨자만 혜택을 보는 로또 정책이 될 위험성이 크다. 그런 논평도 냈습니다. 부족한 재원 구조 하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지나치게 물량 자체가 규모 자체가 적은 거 아니냐. 좀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임상훈 공보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신다면. 최종 청년분이시나 우리 의원님이나 또 조국혁신당 논평 저 다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런 시도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 있는 것들이지 그냥 이거 하나로 우리가 그 뭐 청년 주거 사업은 이걸로 끝 이런 건 아닙니다.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신 그 임대료 지원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 물론 이제 그것도 국토부 사업이고 그러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 좀 넓혀 나갈 거고요. 일단은 그 지금 이 사업이 사실 저소득 청년을 그 대상으로 청춘별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다른 청년들에게 돌아가는 기회도 적고 물량도 적지만 적어도 이쪽에 입주하는 청년들은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뭐 2년에서 최장 10년, 길면 결혼하면 20년까지이지만 그 전에 여기서 어떤 발판을 삼아가지고 독립해서 조금 더 나아지는 그렇게 뭐 갈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할 거고요. 그러면 여하튼 주택은 210% 한정적일지 몰라도 이용하시는 분들은 더 많아질 수 있게끔 이게 발판이 되는 걸로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이 혹시 한 네. 번 더 당선되면 210호에서 뭐 500호까지 들어갑니까? 예, 시장님 계획은 그러시긴 합니다. 예. 공보관님 맞춤형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그 착각 아닌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이게 국비 사업을 딴 거예요. 아 예. 그렇지 않나요? 이게 청년 매입 임대주택이라는 국비 예. 사업을 따서 제공한 거고 저희가 지금 내놓은 정책은 그 청년 매입 임대주택으로 받아야 할 전주시의 월세를 깎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매입 임대주택을 확대하는 것과 여러 가지의 방식이 국가 사업의 정책과 함께 가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비 지원 사업이 2028년까지 좀 진행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전주시도 2028년까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에 정부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지속 가능하냐 그 부분들은 또 재논의가 필요한 사업이긴 하네요. 네. 그렇다고 해서 지자체 자체적으로 재원을 조달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좀 무리한 측면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들으면 되겠네요. 근데 저는 우 시장님이 그동안에 해왔던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 뭐 말씀하셨던 것도 굉장히 건설적인 거, 굉장히 큰 규모의 사업들에 좀 방점이 찍힌 걸로 많이 기자회견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뭔가
민으로 더 들어간 느낌? 이 정책 발표를 듣고 좀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시민들의 어떤 삶의 질을 좀 더 낮게 하기 위한 그 안으로 좀 더 들어간 어떤 사고의 전환이나 방식, 뭐 생각이 좀 바뀐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 약간 이런 생각도 이게 아닌데 조금 제가 해야 될 네. 얘기 좀 궁금했어요. 하고 있습니다. 네. 제 직업이 이제 네. 그런 측면이다 보니까 네.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건설적인 측면, 그러니까 개발주의자, 뭐 토건 이런 식으로 시장님이 약간 프레임이 지어져 아니, 있는 본인이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예. 그게 어떤 측면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냐라면 당신들은 다르게 이해돼. 난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그 이를테면 그 민주노총을 비롯한 어떤 진보적인 진영에서 구호로 삼는 것 중에 하나가 일자리가 복지다라는 얘기가 네,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전주는 정말 살기 좋은 도시다라는 부분에는 많은 분들이 동감하실 거라고 봐요. 근데 그 앞에 수식어 하나 먹고 살기 좋은 도시라고 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을 못 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 청년 인구들 줄고 그런 것들이 먹고 살기 좋은 지역은 저희가 아닌 거기 때문에 유출이 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개발이라는 부분들이 무엇을 때려 부시고 뭐 여하튼 파괴적이고 그런 류의 것들이 아니라 네. 네. 지금 저희 상황 경제적인 부분이나 미래 비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낮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거기서 그냥 뭐 말만 하고 아무 일도 안 해서는 드러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시장님이 벌이시는 어떤 개발 사업이나 이런 것도 결국에는 일자리가 복지다라는 측면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거고, 네. 근데 초창기에는 이제 그런 큰 그림들에 대한 얘기들이 필요했지만 저희가 뭐 함께라면 같은 맞아요. 경우도 네. 복지적인 측면의 사업이고 이런 부분들도 아니, 그래서 알겠습니다, 좋아요. 알겠습니다. 더 네. 기대가 돼요. 그래서 예, 아, 저 처음-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정책- 너무 공개하지 마세요. 정책 전환이라든지 철학이 바뀌었다라기보다는 그 연장선상에서 바라보는 게 그렇게 필요하다 이런 이제 설명이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주거 정책도 내놓고 뭐 일자리 정책, 취업 지원 정책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건 그만큼 청년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그런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전라북도 그중에서도 전주의 청년 유출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지적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임상훈 공무가. 예. 실태가 좀 어느 정도인가요? 그러니까요. 지금 전주시 청년 인구 저희 데이터를 보면 최근 3년간 매년 5천에서 6천여 명씩 저기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4년 말, 그러니까 지난해 말 청년 인구가 17만여 명까지 좀 줄었고요. 그래서 특히나 18세에서 24세의 청년은 대학 진학이나 취업 이런 것으로 전주시를 떠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어가지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대책이 저희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절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청년 유출이 심각하긴 하지만 전라북도 특히 전주시가 더 심한 편인가요? 아니, 이거를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주시 인구도 지금 줄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네. 청년층의 인구가 주는 게 더 그 급격하고 한데 저는 전주만 떼어놓고 볼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전라북도 인구가 200만이 좀 뭐 됐다가 지금 176만 이렇게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 전주시의 인구가 65만, 67만 사이에서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거는 14개 시군 중에 전주를 제외한 13개 시군이 대체로 전주로 인구를 보내왔어요. 네. 특히나 젊은 친구들을. 그러면 이제 뭐 수도권으로 가는 게 절반, 전주로 오는 친구들이 절반, 이렇게 하면서 전주의 인구가 유지가 되어 왔었는데 이제 그 13개 시군에서 사실 전주로 올 여력들이 뭐 인구를 비롯해서 젊은 친구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올 사람이 없어.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전라북도 자체도 인구가 줄어들고 전주시도 더 이상 지원을 못 받으니까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결국에는 전주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의 잘해야 어떤 되네. 경제 체질이나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변혁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진단이 그동안에도 뭐 청년 유출이 심각하다,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지적들이 맞아요. 계속되어 왔었고 네. 이게 전라북도의 만의 문제는 또 아닌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뭐 시민사회 영역에서도 청년 유출 문제에 네. 청년이 없다 네. 이런 걸 좀 피부로 많이 좀 체감하세요?
많이 느끼고요. 뭐 이거는 비단 전북만의 문제는 아니고 서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활동에 대한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인지는 당연히 하고 있고요. 저도 처음에 시민사회단체에 들어왔을 때 되게 어렵다고 느꼈거든요. 진입장벽이 되게 높은 것도 사실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얘기하고 싶은 건 하고 싶은 활동에 대한 것과 해야 하는 활동의 간극의 차이가 계속 나요.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청년 활동가들이 접근하기가 되게 어렵다. 그런 토로를 좀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네. 처음에는 너무 즐겁게 들어왔다가 되게 어렵다 하고 장벽 때문에 도망가는 조기 활동가들도 네, 아까 생각보다 있어요. 말씀하셨던 도망간다는 표현이 정말 그 활동에 지지하고 하고 싶은데 두려운 것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근데 또 네. 어떤 분은 이런 거죠. 기자회견이나 이런 거 해야 하잖아요. 뭐 지자체나 이런 비판들을 그것도 쉽게 하기가 되게 어렵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위에 선배 활동가들이나 같이 이제 동료 활동가들이 같이 하면 되는 건데 어떤 부분에서 좀 부담감도 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원인 진단을 좀 해봐야 되잖아요. 일단 그러면 왜 청년들이 이렇게 전주를 떠나느냐, 전라북도를 떠나고 있는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최정욱님, 예. 직접 청년 세대로서 주변에 뭐 전주를 떠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많죠. 네. 뭐 어떤 이야기들을 주로 해요? 이거 이제 보통 전주가 이게 지방이라는, 어떻게 보면 전주도 지방이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작년에 통계개발원에서 나온 건데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이 19세에서 24세 인구를 54% 차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주를 떠나는 게 먼저 일자리가 제일 일자리. 없고, 네. 먼저 일자리 전에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부터가, 그리고 또 뭔가 예체능 쪽으로 그런 친구들이 다 이제 수도권 쪽으로 그런 게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뭐 취업을 떠나서 뭐 문화던가 뭐 아니면 뭐 시대의 흐름, 유행, 젊은 유행 같은 게 수도권에 이제 많이 편향돼 있고, 또 요즘 같이 이렇게 반도체 쪽이 많이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그러한 회사들이 경기도권에도 많이 분포가 돼 있기 때문에 최종욱님이 이야기하셨던 부분들이 사실은 청년 유출의 원인, 핵심적인 원인일 것 같아요. 시의회 차원에서도 뭐 다양한 논의들이 그동안 있었을 것 같거든요. 시의회 차원에서도 많이 논의됐죠. 네. 그리고 실제로 저희는 연구 단체가 의원들끼리 구성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인구 정책이에요.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 5분 발언한 것도, 첫 토론을 한 것도 관련된 내용들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일단 두 가지를 다르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전주시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거에 청년이 문제다라고 하는 부분은 실제로 청년이 빠져나간 비율이 높아서 이것도 있지만 어쨌거나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생기기 시작한 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라북도의 인구의 댐이었던 전주시가 무너졌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 요인으로 봤을 때는 이건 전체적으로 전북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전주시가 유달리 청년 인구가 빨리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에서 봐야 되는 거는 제가 이 얘기에 굉장히 많은 그 활동들을 해왔었고, 실제로 제가 지역 청년 활동 조사라는 걸 자체적으로 예전에 의원 되기 전에 했었을 때도 봤던 지점인데, 다른 지역들도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고 청년들이 빠져나가고 있고 심지어 시민사회 단체의 청년들도 빠져나가고 있어요. 근데 왜 네. 빠져나가는가라는 걸 보면 그건 단순히 이 지역에 일자리가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요즘의 청년들이 취업을 볼 때 제일 번으로 보는 게 뭐라고 조사가 나왔냐면, 그 대학내일 연구소라는 데가 있어요. 네. 대학내일이 가장 청년들의 이야기를 잘 뽑아내는 곳인데, 취준생이 중요한 기업의 조직 문화 구성했을 때 의사소통 방식이 1번이라는 거예요. 포상 체계가 2번이에요. 그 3번이 근로 형태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즉 청년들이 원하는 거는 지금 내가 존중받기를 원하는 사회가 된 거예요. 근데 지역에 남아있는 일자리, 그리고 그 일자리들이 월급을 얼마 주느냐를 떠나서 이 문화 자체가 너무나도 예전 문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월급이 여기랑 서울이랑 많이 차이 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서울로 간다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월세 차이도 많이 나는데 왜 저기를 꼭 가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내가 10년 뒤에도 이 회사에서 일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전주시가 지금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비전과 자신들이 꿈꾸는 삶을 이뤄갈 수 있는 곳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지역이 그런 문화들에 대한 부분들이 개선되는 게 너무 더디다는 거죠. 문화는 실제로 그리고 정책으로 쉽게 변하는 부분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은 같이 만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정책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주기업반을 굉장히 비난을 많이 합니다.
네. 이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자리 문제라고 우리가 통칭하는데 그것을 좀 세부적으로 나눠볼 필요가 있다. 단순히 임금이 적기 때문에 급여 수준이 낮기 때문에 이게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만은 아니다 이런 지적이신 것 같아요. 뭐 양질의 일자리라고 하는 게 우리 그 사회자님 때만 해도 어르신 때만 임금이 해도 그렇죠. 높으면. 네. 그리고 뭐 정규직 아니면 임금이 높건. 근데 지금 청년들은 기준이 그게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뭐냐면 과연 이게 그 일과 삶의 병립, 워라벨이라고도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따지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연 이 조직의 문화가 꼰대 문화냐, 아니면 내가 창의적으로 내 목소리를 내가면서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조직이냐. 그런 것도 굉장히 꼼꼼히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좋은 일자리라고 하는 게 물론 통칭 우리가 대기업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대기업은 이제 그런 사회적인 요구들을 잘 받아서 시스템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감시체계도 촘촘하고 잘 네. 갖춰져 있어서 그런 거긴 한데 아무튼 다양한 면에서 양질의 일자리라고 하는 거를 단순히 그냥 받는 월급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 네. 네. 그래서 근데- 오늘 네. 섭외를 그 조직의 리더, 기업 대표님을 한번 모셨어야 된다는 생각을 갑자기 들어요. 아니 근데 네.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슨 정책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또 이게 뭐 어떤 지역만의 문제다 뭐하는데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꼭 서울로 간다고 해서 서울에 이런 기업 문화 없는 갖춰지지 않은 것도 뭐 많으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의 시대를 사는 청년들은 아까 말씀한 의사소통의 문제, 포상책의 문제, 업태는 뭐 나중에 후순위에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좀 이게 의식 전환이 필요한 건데, 그러니까 우리 사회 전체적인 어떤 의식 전환이 필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와중에 전주라는 곳이 전주라는 어떤 조직을 이끌고 어떤 기업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런 의식 전환이 잘 이루어진 분들이 많아져서 청년들을 채용할 때 그런 면을 좀 더 먼저 고려를 해준다든지 하면 그럼 오히려 그럼 정말 저부터도 먼저 그런 곳이 있어 그럼 나도 일하기 좋겠는데 나도 좀 편안하게 일 좀 해볼 수 있겠는데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지금 네 우리 최세윤 의원 말씀하신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전주가 특별히 조직 문화상의 문제가 있다. 좀 이런 통계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네. 그런 통계가 있는 게 아니라 음. 근데 이건 통계를 찾아보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주시에 제 주위에 지금 막 취업하는 친구들이 다시 이직을 할 때 첫 번째로 물어보는 게 뭐냐? 야근 수당이나 수당이 있나요? 없대요. 수당까지 기대할 수는 없구나. 그럼 점심값은 주나요? 그렇지. 육아휴직은 아예 후보에도 없어요. 네. 물어볼 때 너 곧 결혼해요? 그럼 육아휴직 할 생각 있어요? 우린 육아휴직은 없는데. 그러면 그 친구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조직 문화 중에 하나인 거고 또 네. 의사소통 방식이란 부분들도 있고 그런 근무 어떤 가장 맞아요. 기본적인 것도 지역이 지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그게 죄송해요. 그 정책으로 해결 못한다라고 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 전주시가 실제로 전주시나 국가에서 육아휴직을 더 지원해줄 수 있는 제도들도 네. 만들고 또 저는 의회에 들어와서 얘기했던 것들 중 하나는 전주시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조직 문화를 가점 요소로 넣어라. 그럼 무엇이라도 개선해보고 무엇이라도 해보려는 노력이 있을 거 아닌가요? 그래서 여성 기업 지원 관련된 부분들도 환경 개선 사업들이나 이런 걸 진행할 때 여성들이 더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처럼 지금의 청년들이 지역에서 더 살아가기 좋은 더 일하고 싶은 지역의 기업들을 만들어가는 것 또한 전주시의 역할인 거죠. 저 네. 진짜 이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기업들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사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있기는 해요.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고 그리고 이런 걸 좀 알리고 싶어하는 대표님들도 계시기도 하고 근데 그런 분들 많이 발굴해서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전주시가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네. 요거 말이 좀 길어지긴 한데 죄송합니다만 이게 괜찮아요. 최근에 이런 현상과 관련해서 아까 얘기했던 뭐 우리 전라북도 전주의 어떤 기업 문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 자료가 나온 게 있는데 최근에 전북도의회 선한희 의원이 얘기를 했거든요. 뭐냐면 난임 치료 휴가 제도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전국적으로도 이게 사용하는 실적이 굉장히 낮지만 전라북도에 5인 이상 사업체가 7,397곳이 있는데 난임 치료 휴가를 사용한 적이 있다고 답한 업체가 단 한 곳도 없다고 합니다. 네. 전체 5인 이상 사업장 중에 네네네 네.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있음에도 음. 쓰기 어려운 어떤 뭐 분위기 그런 게 있지 않나? 예, 이런 자료를 보면 뭐 그런 분석도 가능해 보입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원인을 진단해 보는 이유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어떤 대책들을 수립할 때 정책을 만들어낼 때 현상에 대한 정확한 좀 진단이 있어야지 거기에 맞춤형 대책들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전주시의 일자리에 대한 문제가 단순히 급여 수준이 좀 너무 낮아서 문제다 이렇게 접근하면 좀 임금 수준이 높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자 이런 차원으로 대책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또 거기에 맞춤형 정책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임성원 공보가 좀 전주시도 관련해서 정책을 수립할 때 좀 고려해서 맞춤형 정책들 좀 내놓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때요? 예. 기업의 지원도 해주고 있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저 준비한 오구가 있긴 한데 네. 지금 그 얘기를 하기에는 네. 일단 뭔가 뭐 써온 대로 읽어는 볼 뭔가 거예요. 정책을 막 홍보를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해오긴 근데 했는데 너무 네. 무겁게 갔어 지금 네. 얘기하기에는. 죄송해요. 제가 좀 무겁죠. 일단 야, 말씀을 야. 해보시고요. 네. 저것을 쓸 것인가 말 것인가는 아, 나중에, 나중에 결정하는 걸로 하고. 해주세요. 네. 안 할 수가 없네. 이게 전주시 청년 관련 총 예산이 511억 원 가량 되고요. 그 중에서 고용 일자리 분야가 한 236억으로 50% 46.2% 정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만큼 이제 네. 저희도 이제 일자리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나름 생각하고 노력한다 그 있고요.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출향 청년 채용을 하는 전주 기업을 지원하고 의원님께서 비판하시는 전주 기업반도 있기도 하고 뭐 신산업 맞춤형 인력 산업이나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지금 삐를 좀 받았는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까 유철미 기자님도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실 저 때만 해도 저도 9학번이니까 이제 나이가 좀 있는 편인데 양질의 일자리라는 게 돈으로 그렇죠. 많이 네. 판단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것도 물론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조직 문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무언가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도 충분히 필요할 네, 것 같은 생각이 중요한 들어서요. 네. 좀 많이 배우고 가네요. 예. 그래서 겉으로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신경을 좀 더 써요. 네. 근데 실제로 최선 의원.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저희 또 청년 대상 그러니까요. 당사자님이 계시잖아요. 네. 그렇다면 지금 다 자신의 기준으로 말씀해 주셔도 좋고 청년들이 생각하는 양질의 일자리 또는 궁금해요. 아주 양질의 이상향은 아니더라도 전주 이 정도 일자리면 나는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게 조금 있을까요? 최정욱님. 궁금해요. 네. 근데 이건 진짜 네. 기준이 편차만별이어서 천차만별. 네. 근데 이거는 본인의 능력을 따라서 본인이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 본인이 계속 공기업 대기업로만 가려고 하면 계속 거기에만 매몰되는 거고 네. 나는 근데 요즘 대기업도 바로 대학생들을 졸업하러 이렇게 뽑진 않잖아요. 맞아요. 경력직을 뽑다 네. 보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조금 지금 현재는 좀 낮아도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가서 좀 경력을 쌓고 네. 이동을 거기서 하는- 또 준비를 하면서 또 이직을 하는 네. 게 제일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잖아요. 임금 수준도 기준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조직 문화나 소통 체계라든지 지금 뭐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다 이런 진단을 했는데 우리 최정님의 경우에는 어떤 게 더 중요한 기준이에요? 일자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일자리 선택할 때요. 본인 또는 주변의 친구들의 경우 그래도 임금 수준 수준이 중요하잖아요. 임금 수준. 네. 손 모양을 이렇게 저희도 네. 이제 정책 방향을 다시 원래대로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완전히 다른 부분은 아닐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통해서도 살펴보면, 그러니까 조직 문화라든지 소통 체계라든지 포상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갖추어지는 이런 일자리들이 비교적 임금 수준이 높은, 그러니까 또 규모가 큰 이런 일자리들에서 대부분 그런 문제들도 함께 좀 해결되는 경향들이 좀 크기 때문에 근데 아까 네. 전에 시훈님 말씀대로 네. 뭐 수당, 뭐 점심값, 육아휴직 이런 게 너무나 그냥 이런 거 안 해도 되는데 당연시되는 그런 문화. 확실히 그거는 그렇죠. 네. 예를 들어 지방에서 이런 자그마한 것 이렇게 자그마한 것들을 챙겨주면 그래도 하는데 이런 것도 안 해줘? 이러면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곳을 외면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약간- 부분들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예. 네, 네. 더
어쨌든 공시급 지원 사업을 해봐도 되겠어요. 차라리 네. 기업에 네. 이렇게 콕 집어서 네. 그러니까 지원 정책으로서 단순히 일자리를 늘리자라고 하는 정책, 기업 유치 정책 이걸로만 가는 것이 맞나라고 하는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점심값 지원 괜찮다. 네, 저 아주 만족하는데. 뭐. 근데 이것도 그 대학생들 1,000원 밥상 있잖아요. 오, 네네. 그걸 하면 그것도 또 음. 이 재원은 한정적이다 보니까 네. 하다가 이것도- 말면 안 되니까. 예, 이게 또 이게 뭐든지 이게 네. 돈이 네, 맞아요. 제가 시간이 얼마 남을지 몰라서 그래도 하나만 예시를 네. 들어보자면 네. 청년 월세 한시 지원 사업이라고 있어요. 음. 국가가 근데 그거 청년들을 대상을 늘렸습니다. 네. 근데 재원을 안 재원 늘렸어요. 맞아요. 그래서- 멈췄잖아요. 그래서 멈출 뻔한 거를 네. 제가 올해 다시 확보를 했어요. 아, 우리 네. 여기 지역에서요? 예, 지역에서 아, 10월부터 네. 12월 달 재원이 없음을 알았어요. 네. 근데 도비도 없고 국비도 네. 없으니 시비를 세울 수도 없는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막 여러 방향을 찾다가 11월에 제가 건의안을 올렸고 국토부에서 반영을 해서 국토부에서 국비를 내려준 거예요. 추경으로. 그래서 네. 12월에 월세가 나갔는데 빨리 대처하셨네요. 예, 근데 그게 그 상황을 보면 너무 그러니까 이 어이가 재원이라는 없는 것에 거지. 대한 황당하지, 부분이 사실. 있는 거죠. 음. 그랬을 네, 때 네. 한시적인 사업이긴 하지만 그렇게 재원의 대상을 구분하지 않고 좀 많이 대상을 확대해서 받았을 때 그런 문제가 생겨나는 건데 그랬을 네. 때 똑같이 청년들에게 이게 선착순이 되어버리면 음. 이게 의미가 좀 많이 퇴색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를 정말 많은 고민 끝에 이렇게 세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었을 때 좀 더 빛을 보지 않을까. 네. 근데 진짜 죄송해요. 하나만 아니, 덧붙이면 괜찮아요. 네. 전주시 전체 예산이 2조가 넘는데 그 중에 500억이면 2%인가요? 한 그 정도 너무 적다. 적어요. 네. 제가 지금 그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그렇죠. 큰 결단 한 번 있으면 뭐 청년 결단 내려서 더 많이 합시다. 네. 할 수 있다라고 네, 할수 저는 있다. 생각합니다. 저도 최대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임상훈 공보관 그 전주시 차원에서 기업 유치라든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이런 관련 예산 정책들도 갖고 계시죠. 당연히 있죠.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사실 그 예산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복지 예산이 사실은 전주시에서 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정말 크긴 합니다. 근데 그거 줄일 수 없는 거잖아요. 또 어떤 뭐 산업과 관련한 예산이든 문화와 관련한 예산이든 하다 보면 사실은 하고 싶은 건 정말 많은데 예산에 대한 부분들로 옥죄어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그런 부분들은 근데 저희도 청년 관련한 부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아니, 제가 질문을 좀 드리는 이유가 예. 방금 이제 최소연 시의원 이야기하신 것처럼 예산이 좀 없다. 그래서 실제 청년 정책에 전체 2조 가까운 예산 중에서 500억 정도밖에 투입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하셨잖아요. 근데 전주시가 이외에도 500억 이외에도 뭐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기업이 지원하는 그럼요. 예. 예산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당연히요. 그러니까 혹시 이게, 그 수준이 얼마나 됩니까? 그거 미리 좀 물어보시지 지금. 이게 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지금 그건 적어오질 안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 이게 네, 통계가 네. 네, 예. 저희 이제 다음 그 내용하고도 좀 맥락이 있는데, 그러니까 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어떤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유치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근데 그런 쪽에만 너무 치우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도 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기업 유치가 중요하고 한데 과연 기업 유치만 한다고 해서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지느냐?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유철미 네. 기자, 실제로 전라북도 차원에서 이 네. 기업 유치에 네네. 좀 투입했던 예산 네. 규모가 지금 상당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 최근에 전북특별자치도의 김미재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실 밝힌 네, 내용이에요. 있었어요. 뭐냐면 최근 5년간 도내 지자체가 유치 기업에 지원한 보조금이 4천억 원, 4천억 원. 꽤 많습니다. 네. 그런데 채용 인원이 사실 굉장히 좀 부끄럽습니다. 4,500원. 1,904명에 그쳤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또 특히 4천억을 지원해서 1,904명이면 한 명당 2억 원이 좀 네네 넘는. 그런 셈인 거죠. 네. 특히 민선 8기 후에는 뭐 한 100여 명에 불과하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최근에 또 김명지 도의원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2019년 32만 2천여 명이던 청년 인구가 전북 청년 인구가요. 연평균 7,200명씩 감소해가지고 지난해 29만 명도 채 되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자, 일자리의 양 못지않게 질이 중요한데 전북은 질은 고사하고 양도 못 챙기고 있어서 청년 인구가 다시 돌아오기란 쉽지 않다라고 이렇게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렇게 전라북도에서 4천억 원 정도의 예산들을 일자리 정책으로 투입을 했다면, 그런데 실제로 그 효과, 성과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면 오히려 발상의 전환을 해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언뜻 들거든요. 네. 어떤 생각이요? 일자리 지원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 투입되는 예산을 오히려 주거 정책이라든지 문화 정책이라든지 또는 다양성 정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돌리는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지 그러니까 않을까요? 네. 그래요. 뭐냐면 음. 다 공감하겠지만 지자체에서 제가 보기에는 청년 일자리 하면 가장 쉽게 그냥 차용하는 키워드가 기업 유치예요. 기업 유치.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오세요. 아니, 물론 중요하죠. 음. 우리 지역의 기업을 유치하는 거 중요하고 그래서 기업이 유치되면 그 기업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조금을 지원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사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조금을 지원해서 이 보조금이 과연 청년들에게 제대로 사용되느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진짜로 아이디어 우리가 좀 내봐서 이거를 니네가 필요하면 점심값을 지원하는데 차라리 하든지 그렇게, 예. 네, 그렇게 디테일하게 실효성이 있게 보조금이 사용되는가에 대한 사후 평가도 중요한데 중요하죠. 그런 것들이 없이 기업이 유치되면 그냥 얼마 지원하고 라고 하는 단편적인 방식으로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 좀 더 깊게 디테일하게 네.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급자 중심으로 맞습니다. 일괄적인 그런 정책들을 만들기보다는 수요자가 원하는 정책들을 좀 만들어내고 거기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좀 변화하는 것. 최소연 씨 의원 뭐 혹시 그런 움직임들이 있어요? 시 차원에서 논의들이 좀 있습니까? 시 차원에서 논의는 많죠. 근데 음. 여기서 제가 인구정책 연구회에서 이야기되었던 그러니까 선배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던 5분 발언의 여러 가지를 좀 떠올려 보면 전주의 청년 그리고 또 이 이전의 청년들에 대한 조사들을 생각해 보면 제가 했던 조사에도 나왔는데 청년들이 지역을 사랑하지 않느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역을 사랑하고 내 가족들과 살고 싶고 지역에서 경험을 쌓고 싶은데 문제는 이 성장 가능성이라는 게 보이지 않는 부분들에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유치를 하더라도 이게 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탄소 산단 유치. 전북대의 탄소 관련된 학과 외에 나머지 친구들에게는 와닿지 않는 거예요. 대기업 유치. 이거 내 거 맞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이 과정에 대한 설계들도 저희가 좀 들여다봐야 할 필요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는 지역의 대학도 그 직어국 뭐 이런 점주대 이런 데뿐만 아니라 여러 대학들도 같이 논의를 해야 하고 대학에 안 들어간 친구들도 논의를 해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 분야들의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지역이 아직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근데 오히려 복지 영역은 되게 잘 돼 있어요. 복지는 그게 되게 촉촉하게 전주시가 복지에 대해서는 되게 많은 우수사를 뽑히는 이유가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지역의 복지에 대한 영역은 촘촘하게 그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의 청년 정책이나 또는 어떠한 전주시의 부족한 정책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업 대표는 직원을 만나기가 어렵고 기업 대표에 필요한 정책이나 청년 정책을 만드는 과장님들도 그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고 그리고 관련된 기관도 만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전부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테이블이라고 할 수 네. 있는 것들을 그것부터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청년 정책을 빨리 내놔야 하는 시점에 정책을 고민하다 보니 그러는 문제들이 계속 생기는 거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몇 해 전부터 사실은 이게 오래된 얘기긴 한데 우리 지역에 그런 얘기했습니다. 미스매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구인난과 구직난이 동시에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냐? 그렇지 않아요. 중소기업도 많고 일자리가 많아요. 근데 청년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젊은 세대들은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고 아주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일이 다 봅니다. 중소기업 구직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기업은 어디까지 해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보기 때문에 오히려 중소기업도 사람을 못 구해서 날리는 곳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미스매치 현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제가 사회자끼리 하나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제 청년이 이제 탈전북 하잖아요. 한 해에 7,200명 정도가 전북을 떠난다고 하는데 청년들이 전북을 떠나서 자리 잡은 지역이 어디일 것 같습니까? 서울 아니에요? 수도권으로 갈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너무 그게 질문이었어요. 답정너 네. 아니에요? 너무 쉬웠는데 다만 여기서 약간 우리가 최근에 나온 조사 중에 네. 눈여겨볼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데요. 하나 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뭐냐면 전북자치도의회 지방자치발전연구회가 청년층 유출 실태에 관한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결과를 내놨는데요.
자, 지난 11년간입니다. 꽤 오랜 시간이죠. 전북을 떠난 청년의 정착지 전입 신고서를 조사했대요. 네. 우리가 전입을 어디로 가면 갔느냐? 네, 전입 이유를 적거든요. 신고서에. 그걸 봤더니 역시 아무튼 사유 1위는 바로 직업이었습니다. 뒤이어서 가족, 뭐 주택, 교육 등의 순이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이 청년들이 가장 많이 정착한 곳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역시 서울이나 수도권이 뭐 1, 2위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기도가 가장 많았고 22,600명 연평균, 서울이 한 2만 명이었고요. 근데 눈에 띄는 게 바로 충청남도입니다. 충청남도요. 네, 세 번째가 충청남도예요. 음. 연평균 한 6,600명 정도의 전북 청년이 우리 바로 윗지방이죠. 충남에 네. 새롭게 둥지를 틀고 있습니다. 또 바로 밑에 있는 대전도 연평균 5,200여 명 정도가 전북 청년이 대전으로 가고 있다. 그런 이제 사실 통계도 있습니다. 아니 어떤 매력이 있길래 충청권으로 가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래서 좀 조사를 네. 해봤는데 봐봐요. 충청남도 인구가요. 얼마나 되냐면 전라북도가 한 176만 되잖아요. 충청남도 인구가 213만 명 정도 돼요. 꽤 많죠. 대전은 또 따로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1년 새 한 6천 명 정도가 음. 그 충남은 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2022년부터 3년 계속 인구는 계속 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지역에서 계속 충남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예,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제 아산시 사례를 한번 주목해 보는데 아산시는 충남에서도 유일하게 청년 인구가 증가한 도시로 평가를 받는 곳인데요.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풍부하다 그렇게 봅니다. 뭐냐면 2019년에 삼성 디스플레이에 13조 1천억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 발표가 있었고요. 현대자동차의 차세대 전기차 생산 시설 투자 확대로 아산시가 이런 첨단 산업의 일자리 메카로 자리매김했다 그런 평가가 있어요. 결국에는 이런 어떤 양질의 일자리가 네. 이제 아산을 기회의 땅으로 인식하게 만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분명한 건 기업 유치, 양질의 일자리 이런 것들도 분명히 필요해요. 그렇죠. 네. 근데 단순히 그것만 필요한 건 아니고 네, 세부적인 내용도 살펴봐야 된다 이런 것 저는 같은데. 이번에 그 이제 청년 일자리들 이야기하면서 제가 요즘 지리산 산악열차 관련해서 이제 반대 운동을 하면서 지리산권역 사람들을 좀 만나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 산내 쪽에 젊은 활동가들이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전 너무 이유가 궁금한 거죠. 공동체에 대한 신뢰도.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적게 쓰고 적게 벌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돈을 있어요, 많이 사전에. 벌겠다라는 그러니까 양질의 질도 되게 중요하지만 아까 말했던 그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저는 신뢰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단단하게 있고 그 안에서도 그 뭐 돈을 조금 벌어도 같이 살 수 있는 공동체는 되면 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최서연 의원님이 좀 말씀하신 것처럼 전 좀 필요한 게 전주 지역에서 전라북도 지역에서는 그 테이블 자리부터 먼저 만드는 게 현실적인 판단.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는 양질의 질, 기업 유치 이런 얘기만 진짜 하고 있는 허공의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테이블 한번 만들어 보고 그 테이블 안에서 진짜 필요한 일,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좀 같이 이야기 나눠보는 자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행정 그리고 기업 그리고 청년 당사자들이 한 테이블에 모여 앉아서 좀 논의할 수 있는 구조 이런 소통 구조도 반드시 좀 필요해 보이고요. 단순히 뭐 기업 유치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런 천편일률적인 정책보다는 보다 세분화된 이런 정책들이 좀 만들어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데 이 임상훈 공보가 전주시에서 청년 정책본부요? 이걸 신설하신다면서요? 예, 하반기에 그 네. 청년 정책 본부는 일단 가칭이고요. 일단 본부 체계를 만들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 구상 중이고 구체화를 시켜가는 와중인데 아직 뭐 좀 취재를 해보고 왔는데 아직 네. 얘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어서 어떤 형태가 될 건지 거기는 뭐 제가 아직 취재가 덜 됐습니다. 다만 네. 그 뭐 저기 우범기 시장께서 저 기자회견 때나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는 그 청년 스스로 청년의 미래나 정책을 만들어가는 그런 구조 그 부분을 좀 강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찌 됐든지 간에 그 청년들이 청책에 입안해서부터 뭐 실행 그리고 알려나가는 과정까지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이렇게 될 것 같긴 합니다. 청년들 네.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정말. 전주시가 청년 정책에 대한 정말 그 의지가 많이 엿보이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또 패널 분들께서 이와 관련해서 좀 조언도 있으실 것 같아요. 청년 정책본부 좀 이렇게 해야 된다. 유철민 그런 것 기자. 같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조직만 만들어 놓는다고 뭐 청년 문제가 해결된다?
그럼 당연히 아니죠. 그건 누구나 아는 거겠죠. 근데 저는 다만 그 단체장의 의지가 얼마나 반영되느냐 사실 더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우범기 시장이 한 공식 석상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자신이 베트남에 다녀와서 느낀 소회 같은 걸 좀 얘기했는데요. 그러니까 베트남이 우리보다 조금 더 못 사는 건 맞지만 작은 동네 어딜 가도 아이들하고 청년들이 막 넘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 나라가 미래 경쟁력이 있다라고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이 투자하지 않으면 전주의 미래도 없다. 그렇게 느꼈다라고 본인이 소회를 밝힌 바가 베트남을 있어요. 다녀오셨구나. 예. 물론 이제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우 시장께서 이렇게 인식한 거 저는 뭐 제대로 인식한 거 맞다. 일단은 이렇게 평가는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당사자 차원에서도 좀 전주시에 바라는 거 끝으로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최정욱님. 저도 이게 전주시라는 게 뭐 이렇게 공무원분들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전주시 사시는 뭐 청년 그리고 뭐 기업인들이 이 모두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 만나서 의견을 내서 이 현실에 반영될 수 있게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단기적으로 볼 게 아니라 진짜 전주시라는 곳이 뭐 10년, 20년, 30년 뒤에도 나와 있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지자체의 정책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 좀 해주신 것 같은데 홍보도 많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홍보도 많이 하고. 네. 네. 진짜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어떤 정책이 있는지. 맞아요. 네. 네. 네, 진짜 홍보. 시의회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최세현 의원. 그런 정말 다층적인 청년들이 있습니다.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돈을 많이 벌고 싶고 대기업에 가고 싶은 청년, 그냥 가치를 다양해요. 지키며 살고 싶은 청년, 또 배달하는 청년, 또 여러 군데 많은 청년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도시의 미래 경쟁력이 다음 세대에 있는 것은 명확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세대의 대표성을 갖고 당사자로서 노예에 들어온 사람으로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 소리를 내고 있고 그런 지점들을 확보하기 위해 더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만들어지는 청년정책본부가 될지 인구정책본부가 될지 네. 어떤 본부가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본부와 정말 뜨겁게 논의하고 뜨겁게 싸워서 아주 좋은 정책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네. 저희 전주시의회에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문지연 처장님과 김노현 작가님도 끝으로 뭐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네, 저는 지금 오늘 토론 하면서 느꼈던 점 중에 하나가 조직 문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질의 뭐 일자리, 돈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너무 간과한 게 전 조직 문화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청년 정책 본부를 만드니까 그 안에서 조직 문화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많은 기업들이 전주에 있는 기업들 중에 조직 문화가 이렇게 바뀌는 거에 대한 제안 뭐 이런 것도 많이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김노현 작가. 저 나름대로 조직 문화 괜찮은 곳 알고 있는 곳 몇 곳 있거든요. 제 다음에는 그런 곳을 좀 소개를 하는 약간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부정적인 거 안 좋은 내용 이런 것만 알리는 게 뭐 그 논하는 게 아니라 좀 긍정적이고 잘 되고 있는 것도 또 알려야겠다.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드네요. 언론의 역할도 굉장히 네, 중요하죠. 네. 네. 자, 여러 패널들의 다양한 당부의 말씀, 이야기들 들으셨을 텐데 임상훈 공보관 끝으로 예. 이 의견들 좀 받아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의지 한 말씀. 네. 당연히요. 오늘 저도 정말 많이 배우고 가고요. 안에 들어가서 부서랑도 이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단 구성하고 있는 청년정책본부도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의 방향성에 저는 맞다고 생각하지만 조금 더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또 내부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 청년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도 실제 나오는 정책들을 보면 너무나 천편일률적인 정책들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함께 나오는데요. 판에 박힌 슬로건, 뭐 베끼기 정책 이런 것에 머무르기보다는 수요자가 원하는 정책들이 어떤 것인지 끊임없이 좀 찾아가려는 노력 이런 것들을 좀 보였으면 싶다 이런 생각 좀 해보게 되네요. 우리 청년 세대를 위로하는 노래예요. 이 한때는 수능 위로곡이라고도 좀 불렸던 그런 노래인데 황가람의 나는 반딧불 네, 끝곡으로 띄워드리면서 우리 6분의 패널들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한참 동안 찾았던 내 손톱 하늘로 올라가 조승달 돼버렸지. 주워 담을 수도 없게 너무 멀리 갔죠. 누가 저기 걸어놨어. 누가 저기 걸어놨어. 우주에서 우주로 날아온 밤하늘의 별들이 반딧불이 돼버렸지. 내가 널 만난 것처럼 마치 약속한 것처럼 나는 다시 태어났지. 나는 다시 태어났지.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